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다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자, 얼마 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죠.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재검표한 결과 투표 조작, 선거 부정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변론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자, 문제는 이 부정선거 의혹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이 재검표 이후에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요지인즉 재검표를 했지만 이게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용지 전체가 아마 바꿔치기 당한 것 같다. 통째로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그 투표용지 자체가 가짜로 보인다라는 이런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몇몇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제 옆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1년 전 한창 부정선거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을 때 저희가 몇 차례 모신 적이 있고 또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펜앤마이크 측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셔서 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각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주셨던 분인데요. 자,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1년 만이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 몇 개월간 굉장히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저도 뭐 SNS상에 사실 이제 다 공개가 돼 있지만은 작년 7월 10일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진행 중에 있는 이제 재판건에서 그 1심에서 제가 법정 구속이 되는 바람에 우리 외국 동지분들께 이제 안부도 못 전하고 그건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제명 이런 거는 이제 자세히 다 언급돼 있지만 아무튼 제가 모범수라고 해가지고 한 2개월? 한 70 정도 먼저 나왔거든요. 네. 이번 7월 9일이 되면 이제 형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완전한 자유를 이제 얻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가석방된 상태. 아직 이제 3일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원주교도소 이제 생활하면서도 좀 경험 좀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도 하나의 나중에 좀 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아무튼 안에서도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과연 부정선거 이게 좀 많이 잠잠해질 것인가. 뉴스라든지 그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참 안타깝고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좀 잠잠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재검표 결과 인해서 또다시 불거지니까. 그러네요. 또다시 논쟁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가 작년에 아마 인터뷰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재검표 해봐야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모신 셈인데요. 이 정함철 대장님은 뭐 선거, 투개표 과정의 전문가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뭐 정당 추천인을 통해서 계속 선거 때마다 그 현장에 참석하셔가지고 개표 과정을 뭐 지켜보시고 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투개표 과정의 아주 실무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 작년에 한참 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 하나하나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지금 재검표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주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공병호 TV에서 들어가 봤더니 딱 정리해서 의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재검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재검표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될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제 공병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당시에 형성된 그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과 이 재검표를 위해서 이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에 있던 그 투표용지의 교차 대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물이 진짜 원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위해서는 4.15 총선 당일날 만들어진 원본 파일이 있을 것이다. 왜 그거를 대조를 안 했느냐. 그거를 대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재검표를 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분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이 던진 모든 표는 스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원본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원본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 투표 때 아니면 투표 당일날 투표를 다 했겠죠. 그러면 모든 투표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장이다 라고 하면 그 20만 장의 투표지 전체가 이미지 파일로 생성이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이루어지는지 알았더라면 한 번쯤 기초 사실관계만 짚었더라면 이런 무시한 그 문제 제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미지 파일은 그 스캔이 정확한 표시가 안 해놨는데 개표 현장에 가시면요 투표함이 개함이 되고 개함부에서 개함이 됩니다. 그 개함된 그 투표 용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이제 그 자동 분류기. 네네. 자동 분류기 가게 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자동으로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 육안으로 과거에는 일일이 1번, 2번 이렇게 무효표 구분하는 것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계의 성능을 빌려가지고 단순 분류 작업이에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1번을 보내고 2번을 보내려면 이거 사람 입력한 값이죠. 네. 보내려면은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생성되는 게 이미지 스캔이에요. 투표 용지에 대한 이미지 생성되는 건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미지 파일을 왜 생성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 사실관계예요. 이미지 파일을 왜 생성하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투표 용지가 된다는데 그건 X입니다. 모든 투표 용지가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 저희가 네. 화면으로 한번 먼저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분류되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저런 식으로 투표 현장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저 분류기를 통과해서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착착 분류가 됩니다. 자, 저 과정에서 지금 공병호 대표는 이렇게 스캔을 통과하는 모든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죠. 이거는 가짜다. 기초 사실관계를 이제 안 짚은 건데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관외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봉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표장 그 개함부에서 우편 봉투가 쏟아지니까 우편 봉투를 절개해야지 그 투표 용지를 꺼낼 거 아니에요. 그 절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표 용지가 일부 손상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해요. 현장에 가시면은. 그럼 투표 용지가 2동강, 3동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이게 집어넣습니까? 자동 분류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자동 분류기 그 다음 단계인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스캔이 안 되죠. 다행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실례죠. 지난번 총선 때인가요? 그때 비례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비례투표 용지 너무 길어가지고 자동 분류기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 한 장만 인식하기 위해서 장비를 제작하기 너무나도 비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비례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서 이거는 100% 수작업으로만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미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표지가 손상된 것, 그다음 아주 길었던 그 비례대표지만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하기 위해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하는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생성하느냐면은 그 자동 분류기 아주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면서 카운팅을 하거든요. 이게 100매, 101매, 102매 가지고 카운팅이 가면서 넘어가는데 중간에 만약에 종이가 뭐 유권자 중에서 이런 사람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기 투표용지 현장에서 찾아보겠다고 막 구겨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투표용지 중간에 톡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자동 분류기가 돌아가다가 딱 걸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종이가 걸렸으니까 종이를 빼낼 거 아니에요. 빼내는데 이미 그 종이를 비롯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종이들이 카운팅이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면은 같이 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텐데 카운팅을 바로 잡지 못하면은 중복 카운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100매가 들어가는데 120매가 들어가는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으니 이미지 파일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 한 장 한 장. 봐가지고 이 처음 딱 걸리는 이 종이가 어떤 이미지하고 일치하는지 비교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있는 투표용지 빼면서 카운팅에서도 그 이미지 파일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집어넣어야만 이제 새로운 파일이 카운팅 되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만약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을 형성하는 거는 자동 분류기를 통과하는 투표 용지가 혹시나 중간에 오류로 걸렸을 경우에 중복 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고 원래는 투표 개표가 종료되고 선관위 다 승복을 하고 끝나게 되면은 이 파일은 삭제합니다. 선관위가 보존한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 모든 투표 용지가 스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는 이런 뭐 카운팅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생성하고 그게 확인이 되고 정정이 되고 다시 수정이 된 이후에는 아예 그거를 없애버린다. 남겨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니까. 모든 투표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원본 이미지라는 건 없습니다. 원본이라는 건 투표용지 자체가 원본이에요. 투표용지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는 법적으로도 원래 선거 끝나면은 한 달인가 우리가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무효성신이 걸리게 되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보존하는 거지만 보통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다 폐기시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게 원본이고 어떤 형태의 사본, 아까 여기서 사본 이미지라는 것 자체 용어 자체도 오히려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파일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없는 말이죠.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미지 파일 자체가 사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원본 실물이 있잖아. 실물이. 원본은 투표 용지가 원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개념을 알지 않습니까? 원본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건 모든 건 다 사본이에요. 하나는 원본이고 다른 모든 건 사본이 돼버리는데 이게 원본 이미지가 돼버리면은 투표 용지가 사본 그 실물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 엉뚱한 용어를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선동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외국 국민들이 교란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어떤 이미지 파일 자체가 다 생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성됐다 하더라도 체크가 되고 걸러지고 수정이 된 이후에는 삭제해버린다. 그리고 어떤 뭐 보관해둘 의무, 선관위의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관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선관위에다가 이 파일을 보존 명령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존했던 겁니다. 지금 공병호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재검표 이후에도 뭔가 부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선관위 측이 총선 당일날 생성된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라고 하더라. 이거 무슨 증거인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측에서 이제 고용한 변호사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말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맞잖아요. 원본 이미지 파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왜 쓸데없이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사본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제출한 거거든요. 사본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본 말고 원본 내놔라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변호사가 이제 말을 실수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오독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왜곡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 추측되는 거죠. 그러면 뭐 선관위 측에서 지금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도 결국은 지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투표지를 다시 스캔을 해서 제출한 파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파일은 있고, 이번 아마 현장에서 다시 그 돌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시 스캔되니까 파일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표용지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아마 재검표 현장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 훼손된 투표용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넣지 못한다고.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제 투표용지가 안 들어가는 거는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무가 없는 거죠. 의무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투개표 절차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만 알았더라면 이런 무리한 의혹 자체가 애초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라는 뭐 변호사든 그쪽 뭐 선관위 측 사람들의 이렇게 발언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검표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재검표를 해보니 특별히 뭐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다. 이 지금 투표함에 들어있는 이 투표용지 자체가 이상하다. 뭔가 투표용지가 프린터기에서 원래 그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용지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현장에서 투표용지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프린터로 출력된 그 투표용지가 아니더라. 사전에 뭔가 인쇄된 것 같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살펴봤더니 이상한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런 증거들로 봐서는 뭔가 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자체가 가짜다. 뭔가 바꿔치기 당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뭐 따져볼까요?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라고 지금 여러 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부터 볼까요?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 그 사전 투표 용지는 이제 프린트로 출력되는 건데, 재검표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인쇄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난리 났어요. 뭐, 인쇄 전문가를 모십니다. 현장의 인쇄 전문가 뭐 4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요. 설령 재검표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자기의 눈으로 솔직히 그 인쇄된 투표 용지하고 인쇄된 용지하고 그 프린트된 용지하고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 전문가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확인하시고 누구나 봐도 칼라 프린트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은 금방 이거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그걸 재검표 현장에서 봤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니, 개표 현장에서 왜 발견 못했습니까, 도대체? 개표 현장에서 그 말 나왔었어요? 개표 현장에서 사전 투표함을 다 열어가지고 딱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쇄 투표 용지가 나왔네? 그럼 개표 현장에서 개표를 중단시켰었어야죠. 그때 당시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나 그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 아니, 개표장에서 이미 합산이 돼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판가름을 이미 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검표라는 거는 이미 선거가 다 끝나고 그냥 투표용지를 보관 박스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열어보니까 개표 현장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재검표하면서 이제 꼭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는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인쇄용지가 두둑하게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 주장은 뭐냐면은 개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개표 끝난 다음에 투표용지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재검표를 대비해가지고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바꿔치겠다. 집어넣었다. 도대체 왜 집어넣죠? 당락이 결정 났고 개표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개표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이제 그들이 펼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자, 그 주장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투표 용지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이상하다. 이게 지금 가짜라는 증거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뭐 한 4-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배춧잎 투표지 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인터넷에 뭐 돌아다니고 있는 저런 이미지 자체가 그 현장에서 찍은 실물이 아니고
뭔가 현장에서 보고 나온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그걸 이미지로 구현한 겁니다. 저게 실존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보면은 뭔가가 두 개가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 있어요. 자, 한 투표지 안에. 네네. 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보면 위에는 국회의원인데 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표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어떻게 이런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미지는 실제 현장에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왜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이 나오는 변명을 대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법원에서 대법관인가요? 어쨌든 법원이나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증거를 잘 눈으로 봤는데 찍지 말라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 처벌한다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해가지고 걔를 찍고 싶어도 결국 못 찍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변명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걸 이제 상상력을 해가지고 동원해서 이제 만들어낸 조작 이미지입니다. 조작된 이미지인데.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대묻고 싶습니다. 재검표 왜 하나요? 왜 했어요 도대체? 그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1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에 재검표 왜 했나요? 실제 부정이 있었다면은 그 증거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법원이나 선관위 직원이나 그 사람들 말에 언제부터 충성했다고 그 사람들 찍지 말란다고 안 찍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듭니까? 게다가 그 이미지를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위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사각형 직인 찍힌 게 있죠. 그걸 청인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청인이라는 건데 빨간색이죠. 저게 이제 사진투표용지니까 사진투표용지는 컬러 프린팅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청인하고 밑에 아래에 있는 이제 투표관리관 직인도 당연히 그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인쇄돼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겹쳐서 나온 건 뭡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가지고 사각형 또 직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직인은 무슨 색깔입니까? 금연색으로 만들었죠. 조작된 이미지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작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있는 겹쳐서 나왔다는 그 이미지의 사각형에는 금연색이잖아요. 금연색은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사진투표가 아니고 본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본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선관위가 이제 선거하기 전에 보통 보름 전에 미리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이번 투표용지는 컬러로 인쇄합니다. 또 이번 투표용지는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한다고요. 이때는 흑백으로 인쇄가 됐거든요. 그러면 겹친 이미지가 흑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에서 보고 나와가지고 상상력으로 조작한 이미지조차도 컬러 프린트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본투표용지 인쇄되는 이미지가 같이 겹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애국진영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든 이미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저런 상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사실 이제 논평하는 자체가 웃긴 게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상상 속에 어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이미지를 끄집어내고 이것도 해명해봐라 하면 뭐라고 해명합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현장에서 뭐 이런 투표지를 봤다라고 해서 나온 다음에 지금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전투표할 때 그 투표지 색깔이 하얗거나 아니면 초록색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 하얀색 바탕에 뭔가 초록색 색깔이 있다든지 아니면 초록색 색깔이어야 되는데 뭔가 하얀색이 아주 바른 듯이 이런 투표지는 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컬러 프린트이다 보니까 아마 컬러 프린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잉크가 이제 다 꽉 차 있으면은 당연히 재색이 나오겠죠. 그 프린트가 고장이 아닌 이상이에요. 제대로 된 이제 원하는 색깔이 나올 텐데 그 색깔 잉크 중에 특정 잉크를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들이죠. 그들의 잉크가 이제 떨어지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는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장이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유권자가 하도 많이 오고 계속 이제 출력이 되다 보면은 왜냐면 그 사진투표는 그 종이가 전체가 흰색입니다. 흰색 용지에 그 투표는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색에 맞는 이제 그 컬러색을 계속 출력을 하는데 특정 색상이 먼저 나가게 되면은 그 빨리 잉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늦어지게 되면
특정 색깔이 만약에 잉크가 바닥난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녹색이 좀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용지는 비례대표가 이제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초록색 용지를 집어넣어서 프린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흰 종이. 흰 종이를 집어넣어서 바탕을 잉크로 초록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투표한 인원이 워낙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린터도 뭔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너무 많이 프린터를 하다 보면 그 노즐이 뭔가 오염이 되거나 거기에 먼지가 끼거나 하면 이게 색을 투사하는 뭔가 그 색 구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뭐 파란 형태로 나오거나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린색이 뭐 묻어져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 용지를 보고 지금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뭐 진짜 그 어떤 이런 걸 그대로 찍은 이게 진짜 실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걸 논하는 것 자체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거 다시 내말려고 하면은 이 조작된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한테 내가 다시 요구하고 싶은 게 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가지고 검정색 그 사각 청인돼 있는 걸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네, 바꿔가지고 다시 선동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몰상식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서 여기에 대해 세명하라면은 장난치자는 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이후에 제가 사진 몇 개를 받은 걸 보니까 사진 다 찍었어요. 재검표 현장에서.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이제 거기 그 황색 그 종이. 그러니까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 우편 봉투 있잖아요. 우편 봉투.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네. 아니, 다른 거 사진 다 찍었으면서 왜 이 결정적인 거 사진 못 찍었나요? 네. 그리고 설명이 이게 있었다고 하면은 개표 현장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됐어야죠. 개표 현장에서 이런 용지는 당연히 재분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자동 분류 과정에서 재분류로 갑니다. 왜? 이런 이미지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유관으로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유관으로 확인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참관인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때 제기됐었어야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제기되는 이 종이도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렇게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는 뭐냐? 프린터로 뽑았는데 저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누가 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걸 어떤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용지가 아니라 따로 인쇄소에서 뭔가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를 저렇게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에 인쇄소에서는 이제 그 인쇄하고 나면 자르니까요. 절단기로 자르니까 뭔가 절단기로 잘린 흔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잠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우편, 관내 투표함으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온 걸 좀 자동 개봉하는 겁니다. 자동 개봉하는 기계가네요. 신분증 누르세요. 그 관외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개표 현장에 딱 가면은 이제 우편 그 관외 투표함을 딱 쏟아내면은 우편 봉투가 확 쏟아져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관외 사전 투표가 있고 관내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용지를 다시 봉투에 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접착해서 풀로 붙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보내지죠. 자기 관으로. 네, 보내진 다음에 투표 당일 투표한 투표 용지와 함께 그날 다 개봉이 되는데 그렇죠. 되죠. 자,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그 관외 투표 그 봉투에 담긴 투표 용지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네, 보시면 저렇게 저게 계함부요. 계함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과거에는 이제 몇 년 전에
할 때는 이제 그냥 손으로 네. 가위로 다 잘랐거든요. 그 시간 엄청 많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저런 기계로 저렇게 봉투가 통과되는 장면은 통과하면서 지금 봉투를 오픈하는 거죠. 그렇죠. 봉투를 이제 자동으로 절단하는 기계가 네.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톡톡톡 치는 모습 보이잖아요. 톡톡톡 치면은 안에 있는 투표 용지가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위에 이제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손상되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계에다 네. 집어넣으면 그 부분 딱딱 절단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저거는 뭐 투표 봉투 절단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투 절단기를 통과하면은 한쪽 면이 이렇게 잘라지는. 그래서 원래는 안 잘리게 하려고 네. 투표용지 손상을 막기 위해서 먼저 톡톡톡 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투표용지가 한 장이 아니잖아요. 한 장이 막 톡 떨어지는데 여러 장이 겹쳐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톡톡 쳐서 안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우편 봉투에 집어넣다가 만약에 접착면에 투표용지가 다 조금이라도 부착하게 되면은 그 접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안에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톡톡 치는데 안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게 절단기 통과해버리면은 투표용지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손상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저렇게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다라는 네네. 것은 지금 대장님 말대로 하면은 저 과정에서 아마 한쪽 면이 그렇죠. 같이 잘린 네. 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도 만약에요 본투표 그 보관 박스를 열든가 관내 투표 용지 이제 보관 박스를 열었더니 조용히 발생했어. 네. 이래버리면은 본투표하고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표 용지를 그대로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게 투표 용지 자체가 손상되거나 붙어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네. 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의도적인 어떤 다른 이물질을 넣거나 이렇게 하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차라리 관내 투표하면 이러는데 이런 현상이 있더라면 저도 공감해요. 야, 그럼 이거 절차나 네. 아니면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가 만약에 당일 투표 용지라든가 아니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 저런 용지가 나왔다. 그러면 저건 정말 문제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저거는 관외 사전 투표에서 나온 용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하고 또 뭐 여러 장이 붙어 있는 거, 네. 붙어 있는 것도 이제 접착면 그것 때문인데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충분히 관외 투표 용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초 사실관계입니다. 네. 이거는 한 번에 해본 사람들은 네. 이미 그 선관위에서 그 책자에 다 나와요. 네.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 그런 그 사전 전제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지금 뭐가 붙어있는 투표지들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서리나 뭐 등 옆구리가 붙은 투표지가 나왔다. 저것도 뭔가 인쇄소? 뭐 인쇄소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종이를 갖다가 잘라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참 보시나요? 황당한 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두세 장이 다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전에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관외 투표용지는 이제 우편 봉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봉투를 넣게 되면 당연히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양면 테이프가 붙어져 있거든요. 네. 그 앞 바깥에 원래 필름지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원래 필름지를 떼기 전에 투표용지를 넣고 그 다음에 접어서 필름지를 떼고 딱 닫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경험이 없거나 할머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우편 봉투 안에 넣기 전에 미리 필름지를 제거해버려요. 네. 필름지 제거해버리고 투표용지 집어넣게 되면은 투표용지가 들어가다가 접착제에 딱 붙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다가 조금만 붙으면 그래도 떼지는데 떼지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투표용지에 붙어있게 되면은 이게 투표함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경우, 개표장에 나왔을 때 여러 장이 붙어있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외 사전 투표함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관외가 아닌 본투표라든가 관내 함에서 만약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난리가 나죠. 네. 자, 그 문제고 또 하나는 뭐 본드를 먹은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쇄소에서 책자나 이제 그 종이를 내가지고 이게 제본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제본하게 되면 한쪽 면에 이제 노랗게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놨다고 그러는데 저거요? 저도 합니다. 저도. 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런 거는 구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의혹을 양산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재검표 현장이나 개표 현장에 가가지고 주머니 들고 갔다가 살짝 떨어뜨려버리면은 나오는 거예요, 저거. 아니, 저거 하나 놨다고 해가지고 저게 그 본드 뭐 투표지?
완전 이거 갖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저 짓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저게 여러 장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여러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본드 먹은 투표 여자가 노란색이 별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적이죠, 흔적. 네네네. 흔적이 나왔다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몸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살짝 빼가지고 뿌려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진이에요. 글쎄, 근데 어쨌든 뭐. 그럼 저걸 가지고서 이제 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투표용지 자체가 가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는 정말 확실한 증거여야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투표아니면 바꿔치기 당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관외 지금 투표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뭐 그 봉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긴 뭐 잘림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저렇게 뭐 통과하면서 봉투채를 자르다 보면 투표 용지 자체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꽤 있겠어요. 있어요.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종이가 이제 요즘 투표용지가 긴 것도 많잖아요. 네네. 비대면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두 번, 세 번 딱 접어가 집어넣는데, 네. 접혀 있는 부분이 칼로 딱 절단돼 버리면 이게 딱 뺐는데 두 동물, 세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개표 현장에 저도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당황할 건 없죠. 짝 맞추면 되니까. 네. 짝 맞춰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놔요. 이거는 자동 분류기로 안 그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엄부에서 자동 분류기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눴다가 함께 이제 심사집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유효표는 되는 유효표죠. 당연히 유효표죠. 당연히 유효표죠. 그게 정상도 왜냐면 그 개표 과정에서 네네. 단순 이제 실수로 이제 훼손된 거기 때문에 누굴 찍었는지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합니다. 네. 투표용지가 이게 짝이 맞아야 돼. 짝이 안 맞으면 안 되죠. 그 짝을 맞춰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도 뭐 나타났지만 그 투표지 자체에 뭔가 좀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애매한 경우에도 확실한 어떤 투표 의사나 뭐 어떤 투표한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확인만 되면 일단은 유효표를 인정해주는 경향인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뭐 대법원 판례라고 이제 하던데 그게 보면 97년도더라고요. 네. 97년도면 지금하고 이게 시스템이 틀면 네네. 그건 완전 100% 이제 그 수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개표가 뭐 하루 이틀 지나야지 끝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 이거하고 좀 완전히 뭐 동일하다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이분들이 현재 재검표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이에요. 네. 실제 찍은 사진 중에 보니까 본투표 용지인데 본투표 용지 그러니까 밑에 일련 번호가 잘려 있는 거죠. 네네네. 잘려져 있는 거 충분히 구분해요. 잘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은 분명히 찍혀 있는데 투표 관리관이 어느 지역의 투표 관리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뭉개져 있었어요. 네네네. 뭉개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유효표 인정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투표 현장, 투표소 현장에도 창관인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안타까웠던 게 투표 창관이 있으니까 투표소에 가보면요. 창관인들이 그냥 하루 일당 한 6만 원, 5, 6만 원 되나? 그 일당 밖에 받기 위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다 가는 게 거의 한 8, 90%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주장하는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거죠. 이 투표 관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게 무슨 일장기도 아니고 도장은 도장인데 뭔가 뭉개져서 찍혔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냐? 뭔가 잘못된 이거 이상한 투표지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런 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 참관인들이 이제 이거 투개표의 절차는 사무 왜냐면 거기에 이제 투표 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선거 관리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네.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들도 책을 보면서 사요. 네. 혹시 애매하다 싶으면 책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선관위에 뭐 계장이나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고 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관인들이 이 사무원들이 어떻게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네. 아니 관리관 도장을 찍는데 제대로 안 찍혀. 이게 읽질 못하겠어. 그럼 현장에서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당신 도장 잘못된 거 아니야? 빨리 바꾸든지 도장을 교체하든지 도장을 이 문제에 대해 빨리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참관인
설문조사를 모르니까 이게 투표관리가 도장을 찍는지 뭐 100매, 원래 100매까지 찍게 돼 있거든요. 미리 찍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관리가 도장이 없는 거는 무효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개표에 나오면 그건 무효로 처리해요, 무조건.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한 반만 찍혔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거 우리가 참관인들이 사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현장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고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는 확실히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됐다. 여기서 제가 수정되었어야 된다. 제가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의혹이에요. 이거는 투표 관리가 아마 저 투표소에 이제 실제 사진으로 봤으니까 저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은 아마도 이제 뭐 정교조 소속이나 정동로 소속이나 그런 아닐까라는 왜 알잖아요. 투표 관리가 도장 찍음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거 문제 있다 싶으면 그 다음 장부터는 바로 찍어야 되는데 저런 종이 한 1000여 장 나왔다는 게 이 사람들 주장 아닙니까? 투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까? 투표 관리관은 이제 선관위 직원도 아닙니다. 왜냐면 선관위 직원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의 지역구에 투표소가, 본투표소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본투표 한 100여 명도 되는데, 선관위 직원이 100여 명 상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실제 선관위 직원들은 몇 군데를 이제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실제 모델은 편람, 실무 책자를 보고서 하는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착오가 발생하게 되면은 참관인들이 정확한 제일 아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잡았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 또한 개표 현장에서 다 확인된 거예요. 거기서 유효표 할 거냐 무효표가 결정이 됐겠는, 다 당선이 당락이 결정됐는데. 그렇죠. 만약에 현장에서 저 도장이 이상하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만약에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걸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어떨지를 그렇죠. 개표 현장에서 만약 개표 현장에서 이제 또 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확인이 되잖아. 왜? 이 어떤 어떤 함을 열었는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투표소 함이면은 그 투표 관리관을 불러요. 호출해요. 호출하면 이제 투표 관련해가지고 기록지가 있습니다. 기록지가 같이 확인하면서 왜 당신이 이제 관리하는데 왜 도장 직인들이 이렇게 일단 문구들이 한 1000매가 나왔느냐 하면 나름대로 뭔가 변명을 되는 얘기를 하겠죠.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이게 뭐 정상적인 투표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회의에서 양쪽이 상당히 투표 관리가 현장에 올 거니까 누가 했는지 확인되니까요. 와서 왜 투표가 도장이 이랬느냐 하면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처음에 바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달아서 그랬던 아니면 어떤 무슨 이유가 돼서 이렇게 했던 나름대로 자기 변명을 되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는 결국은 개표 현장에서 제기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재검표 과정에서 제기하는 건 아마 넌센스인 거죠.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글쎄요,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어떤 게 좀 개선이 돼야 되고 필요한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나중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가 지금 투표용지가 가짜다, 가짜의 증거다라고 제시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선거 부정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지금 이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강력한 어떤 가짜 투표용지의 증거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지금 이게 진짜 실물도 아닐 뿐더러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일본으로 찍었던 유효표가 무효표가 되기도 하고, 민경욱 전 의원 측에 투표했던 어떤 무효표가 또 유효표로 처리가 되고, 그런 왔다 갔다 한 그러니까 재검표 결과로 왔다 갔다 한 숫자가 한 200표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게 지금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재검표 결과로 수정이 된 표 차이가 저렇습니다. 밑에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서 이제 128표가 깎였죠. 그리고 민경욱 후보 측이 플러스 151표가 됐고, 나머지 이정미, 주정국 전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 이런데, 이 정도 표 차이가 지금
원래 투표 결과에서 표 차이가 뭐 2,000표 이상 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뭔가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만약에 정말 접전 지역이었으면 이건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뭔가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 해당 기사를 쭉 다 읽어봤어요. 네네. 이 기사를 그 작성한 이제 기자님도 쉽게 말하면 이 기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재검표라는 게요. 재검표라는 게 이게 재검표에서 만약에 이제 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만약에 득표차가 한 100표밖에 안 났다. 네. 100표를 해가지고 졌는데 차이가 270표 정도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락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돼. 그렇죠. 민경우씨 배지를 달아야 돼.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재검표가 그런 취지였다면은, 정일영 후보 측도 그 재검표 참석했나요, 이번에? 네? 재검표 현장에 정일영 측이나 이정미, 주정국 씨, 그쪽 그 참관인들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다 참여했냐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경우 씨 쪽만 참여했었어요. 네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재검표 결과가 나는데 민경우 씨가 기존에 100표를 졌는데 보니까 270표 또 이겼네? 그럼 역전됐잖아요. 그럼 내가 배지 달아야 돼. 그러면은 정일영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뒤통수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배지 빼가려고 하면 당하겠냐고요. 정일영도 소송 제기하죠. 재검표 다시 하죠. 정일영이가 와가지고 다시 재검표 딱 참여하면은 또 뒤바뀝니다. 네. 표가 또 뒤바뀌고 또 정일영이 또 200~300표가 또 더 많이 가져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재분류, 자동 분류기에서 이제 분류가 되지 않는 재분류로 넘어오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가 이 기초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이 안 되는 게, 도장을요, 근데 유권자도 참 재밌어요. 그 예전에는 과거 2016년 이전에, 네네. 2016년 이전 선거에는 그 여백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백이 없는 네. 투표용지, 그냥 이제 줄 하나로 1번, 2번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도장을 찍는데 한 가운데다 딱 찍어요. 도장 절묘하게 찍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로 치우치게 되면은 위에 사람이 유효표고, 네. 밑으로 조금만 치우치면 밑에 사람이 유효표인데, 네. 한 가운데 찍혔다 보여지면은 이게 이제 무효표로 분류되지만,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지지자다. 그런데 이게 무효표 돼 있잖아요. 1번 같은데. 그럼 가가지고 자가지고 오시라고. 자가지고 0.01mm까지 재봐야 되지 않습니까? 딱 제가 딱 보니까 조금 0.01mm 정도가 조금 위에 치우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또 1번 유효표가 돼요. 실제로 그랬다라는. 물론이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은 거 많아요. 네. 그러면 또 만약에 2번 쪽에 사람들 또 오잖아요. 이 뭐야? 무효표를 왜 1번에 줘? 와가지고, 아니, 이거는 6원을 보더라도 6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 중앙이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현장에서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게 치열하다라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백이 있는 2016년 총선 때부터, 20대 총선부터 이제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그렇죠. 지금은 칸칸이. 그렇죠.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되어 있죠. 여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령 이제 내가 뭐 2번을 찍고 싶은데 조금 선에 물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효표 아닙니다. 선에 물린다 다 유효표예요. 네. 다만 그 선을 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번호나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의 선에 물리게 되면은, 네. 물리게 되면 원래는 무효표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백을 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물린다는 기준이 뭡니까? 투표 용지가 예를 들어서 0.1mm라고 하면은 도장 찍는 것도 거의 두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딱 0.1mm 되거든요. 이게 그 사이에 0.001mm가 차이가 조금 있으면 이거 물렸다 안 물렸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이게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장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결과 데이터는요, 다른 후보 참가인들 다 배제된 채 민경욱 쪽만 참여해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그래 민경욱이 인정해주자 이래야 간 겁니다. 어차피 등나 당락에는 변함이 네. 없으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후보가 참관해서 다시 재검표를 하면 이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바뀔 수도 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육안으로 보느냐 막 원래는 그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를 바뀔 때는 상대측 그 선에 조금이라도 물리면은 무효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위쪽으로 좀 더 많이 쏠려 있어. 그러면 유효표 주기도 하고 무효표 주기도 하고 그거는 전국에 있는 개표소에 거기에 그걸 판정하는 사람도 하나의 개표소에도 그 재분류로 나오는 것을 이게 유무효표 판정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 열 몇 명이 이제 각 라인마다 있으니까. 네. 그것도 제각기 다 틀려요. 물론 사전에 이제 이거는 무효표로 두자라고 예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집요하게 지정하고 막 끼대버리면은 아이씨 귀찮아서 그래 주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준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인천 연수구 을 같은 경우에는 표 차이, 기존 표 차이가 워낙 뭐 2,000표 이상 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의 뭐 등락이 뭐 한 200표 내외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법원에서 그냥 니네들 우기는 대로 그냥 줘버린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정말 표 차이가 막 뭐 한 500표 아래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현장에서는 뭐 굳이 법원까지 올 일이 없겠다. 물론이죠. 현장에서 치열하게 물론이죠. 싸워서 현장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서 재검표라는 개표 현장에서 벌어진다니까요. 개표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당락이 한 100표, 200표 차이 나는데 내가 200표를 졌어. 전체 유권자가 10만 명인데 200표를 졌으면 내가 승복할게요. 그런 바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 재검표 이루어지는 당연한 거죠. 몇백 표, 몇천 표 하면, 이 선거구, 아니, 이쪽 동네는 예전에 우리가 이겼던 곳인데 왜 졌지? 다시 재검표 합시다. 계속 재검표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점 지역은 최종 이제 확정이, 딜레이, 엄청 딜레이 되면 하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투개표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 다 망각하고 재검표 현장에 와가지고 200몇 표 차이 난다고 혼자 떠드는 거죠. 상대 후보 참여해보세요. 이게 실제 이렇게 되는가. 상대 후보 참여하게 되면 정일률적 오히려 100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뭐 어쨌든 이게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뭐 이것은 더 논란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어떤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 얘기시고. 저희 아니죠.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 본다면 어쨌든 이번 지금 재검표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요구했던 게 QR코드를 자신들의 어떤 검증 방식으로 검증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그러니까 QR코드의 정보 내용을 전부 숫자로 전환한 다음에 이것을 뭐 선관위 측이 가지고 있는 번호와 대조를 해봤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뭐 어떤 조작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원래 QR코드 관련해서 제기했던 의혹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헌법상에 보면 우리가 비밀선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적했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이거 비밀 침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걔네들은 그냥 이거 뭐 빨간 딱지 들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딱 공개되잖아요. 네네. 오늘 비밀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찍었던 투표용지가 이 투표용지가 내가 찍었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을 위헌.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내가 순서대로 가면 이제 1년 번호가, 인쇄된 1년 번호가 쭉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으면은 내가 받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99번이다. 딱 받아도 투표용지를 줄 때 거기 이제 1년 번호가 있는 부위에 찢어요. 딱 절단해가지고 이거는 버려요. 따로 보관해 버리고, 그럼 1년 번호 떼면은 그냥 똑같은 투표용지야. 네네. 구분이 안 되죠. 내가 이걸 썼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네. 자, 같은 방식이에요. 사전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투표용지는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전체 몇 장을 인쇄했고 1번부터 100번까지가 어디로 가고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어디 가는지 이걸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번호가 있지만 이것도 투표함에 들어갈 때는 1년 번호를 제거하고 넣는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가 동시에 출력이 되잖아요. 네네. 동시에 출력이 되다 보니까 몇 장이 출력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QR코드 이제 그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선거명, 이게 이제 매월 며칠 나는 대통령 선거다 아니면 지방 국회의원 선거다. 그 선거명을 숫자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명. 국회의원 선거구면은 이게 뭐 강원도 원주의 뭐 원주 갑 선거구라는 것도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투표지의 관할 선관위. 그럼 이거는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로 또 구분이 돼 있어요. 네.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1년 번호예요. 1년 번호에는 아까 말했듯이 본투표용지 같은 거는 인쇄되는 장소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듯이 이것도 출력되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만 이게 1년 번호가 착착착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번이 출력됐으면 여기서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체적으로 1년 번호가 몇 장이 출력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1년 번호예요. 그 1년 번호는 다만 이게 QR코드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본투표와는 다르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QR코드 이제 집으면은 1년 번호까지 확인돼. 네. 그런데 단순히 1년 번호만 있다 보니까
내가 이 1년번호 찍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저장해서도 안 되고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확인할 방법이. 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마치 이제 이 QR코드에 아까 말했던 그 33자리인가 32자리 되는 그 숫자 외에도 특별한 기기로 찍으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다. 그 더 많은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보면 그 특정 개인의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정보가 여기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검색하면은 아 어떤 사람이 누굴 찍었구나 어떤 사람이 안 찍었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 인적 사유도 없는 사람이 찍었네 없는 그 유령 투표용지에 들어왔네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막 공상 속에서 이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주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QR코드를 뭐 대조해봤다고 하는 도대체 뭘 대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QR코드 검증을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뭐 거의 전체 사전투표용지를 다 검증한 모양인데 뭐 이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또 재검표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용지 자체가, 그러니까 투표함에 들어있던 이 투표용지 자체가 가짜다라는 주장이 막 이런 식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글쎄요, 뭐 이런 말하자면 지금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내년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혹여라도 정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투표 의혹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방향이 선거 되면 불참이 되면은 네,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이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당사자는 국민의힘이잖아요. 네네. 대선에 참여하는 쪽에서도.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뭐 이것을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뭐 결론을 낸다든지,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도 예전에 좀 밝히셨는데 뭔가 국민의힘에 앞으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바라는 게 좀 있으시다고요?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이제 이준석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가 됐죠. 30대지만. 어쨌든 이제 획기적인 우리 선거에 큰 그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에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뭐 네. 국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그것도 이제 뭐 아주 이제 멋진 이제 이슈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칭찬하고 싶고 이제 격려하고 싶은데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TV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현장 경험이 없어요.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 전달보다도 이제 본인도 물론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비판한 건데 나와서 출연해서 봤는데 그걸로만 그치지 마세요. 그걸로만 그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에, 내년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애국진영, 많이 우파진영들이 설령 뭐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봤을 때 정말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이 같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문재인을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든가 어디 뭐 또 우리 또 대한정당에 있는 후보를 찌어 선택하게 될 텐데 제발 그분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과거 2016년도에 원래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좌파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그 낙공수부터 해가지고 걔네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의혹은 원래 그 좌파 진영에서 시작된 음모론이었는데 이 음모론이 지금 우파 진영으로 넘어오고 매 선거 때마다 그들은 선거 책자를 내고 뭐 별짓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다 했었어요. 게다가 걔는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들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부정 대통령이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선거 소송요 3년인가 4년인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탄핵 정부 갈 때까지 끝까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무슨 6개월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재검표라는 거, 이 행정소송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1년, 2, 3년 걸립니다. 네? 이런 건데 2016년도에 민주당이 결국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게 선거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갖게 되니까 투표 참여를 안 나오는 거야. 투표해봐. 내 표 도둑 맞는데. 그 왜 투표해? 이러면 투표 참여를 안 해요. 그럼
그러면 자기네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TF팀을 꾸려요. 이 부정선거에 늪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 있죠. 박주민 의원이 TF팀장을 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단체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큰 그 공간에서 열린 공청회 하면서 삿대질 당하고 물병도 맞고 별짓 다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그 영상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그 영상 다 삭제해버렸어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2016년도에 그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쪽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을 설득했어요. 정말 물벼락을 맞아가면서까지, 온갖 욕설 다 들으면서까지 중앙선관위 협조를 구해가지고, 모든 투개표 사전 관리 절차, 사전투표가 3, 4일 동안 선관위에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되는지, 모든 절차를 다 시연을 통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2016년 그 계기를 통해서 그들은 부정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지금 거짓의 늪에 우리 자유애국주의는 다 넘어왔어요.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좀 바라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님도 우리가 그 민주당이 그래 했듯이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한심하다 뭐다 이게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들 제발 구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그들에게 온갖 조롱 당하면서까지 왜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유권자 그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좀 제발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경욱 씨, 또 공명호, 뭐 정광용 이런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 협조를 구해서 정당 차원에서 모든 것들 다 오픈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정의 늪에서 우리 자유진영도 완전히 탈출하자고요. 네? 그걸 제가 이준석 대표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 뭔가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고 뭔가 결론을 내고 뭔가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 자당, 자기 정당의 어떤 당원들. 네네. 그리고 뭐 대한정당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요즘 뭐 국민혁명당 있지 않습니까? 정모 목사님하는. 그런 정당 책임자들도 무거운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왜? 자기 당원들이 이 거짓의 늪에 빠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의 늪에. 제발 그분들 구출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책임있게 좀 나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뭐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어쨌든 현장의 어떤 개표 실무라든가 현장에 대한 어떤 지식이 사전에 어떤 없다 보니까 뭔가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로 또 인식하지 못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를 안 짚고 넘어간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글쎄요 뭐 야당이면 야당 차원의 뭐 교육이랄까요? 사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20여 년 동안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2002년이더라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제가 개표했죠. 그때는 제가 제대한 직후라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면 그 계기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 때마다 참여했는데 할 때 보니까 항상 저도 의혹이 발생해요. 궁금한 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제가 선관위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가지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네들 인정할 때 인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관리 물론 선관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진짜 1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치르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냥 일단 먹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관위 직원들도 토로하는 게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총선을 하면 전쟁이 벌어진다. 선관위 직원들은 하나라도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실제 선거 관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빙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직원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러니까 선거 관리 사무원들 있잖아요. 사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선거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육 자료들을 사무원들에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걸 차라리 공개를 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국민이든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의 모든 국민들이 내가 던지는 투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표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열어주세요. 제발 공개를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하도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게 그때 사전투표, 본투표 그리고 개표 매뉴얼? 실무 매뉴얼을 제가
제가 다 받은 건데 이걸 차라리 공개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러면은 참관인으로 가는 사람이나 참관 가지 않는 사람도 아 이런 절차를 하는구나. 그래서 투표로 갔는데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내가 투표 인증딱 받았는데 투표 관리관 측에는 구분이 안 돼. 뭉개져 있어. 그럼 그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다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투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관인들도 모르니까 지적해야 될 걸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이제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엉뚱한 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걸다 보니까 투표 관리 방해라고 이제 뭐 비난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관인에 대한 뭐 제대로 된 교육은 뭐 선관위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제대로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데 양쪽 다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관인도 어차피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선관위가 잘 투명하게 그런 관리 다 자료를 다 공개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이제 그 어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넣어가지고 중앙선관위 들어가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선거의 어떤 홍보라든가 선거의 어떤 신뢰 제고를 위해서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많은 비용이 국민 세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세금이 들어갔을 텐데 그 영상들 조회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조회수를. 기가 막힐 정도로요. 많아야 1000회입니다. 많아야 1000회를 상회하고 나머지 몇백 회, 적은 한 몇십 회. 이렇게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선관위에서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홍보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심각한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 홍보 부서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다른 일반 유튜브마저도 한번 영상 올리면 수십만 명이니까 올라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들이 진짜 수십만회, 수백만회 조회수가 될 때 그때서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이런 투명하고 신뢰가 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이게 인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정선거를 의혹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조회수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는 쪽은 이제 신뢰를 갖는데 지는 쪽은 또 달라요. 자, 어쨌든 내년 뭐 대선도 있고 내년 대선에서 뭐 사전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다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서 열심히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정권 교체를 정말 열망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뭐 자유우파 진영 이 시민들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뭐 실명 다 거론할게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공병호 박사나 지금 민경욱 이제 전 의원뿐만 아니라 또 뭐 이봉규 씨도 그렇고 이제 뭐 정광용 씨도 그렇고 이제 또 도태우 변호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라든가 본인의 명예를 걸고서 그 지금 발언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보시면은 전부 다 책임 회피성 발언들 뿐이에요. 하다못해 공병호 박사는 밑에 댓글 단 사람들을 그걸 읽어주면서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신들 선동하고 지나가겠죠. 결국은 이 부정선거 이거는 반드시 잡고야 맙니다. 제가 목숨 걸고서 잡을 테니까 만약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이슈 파이팅 하겠죠. 그런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우리 순수한 애국 국민들은 어떤 현상이 놓여지게 되는지 그분들은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거 무책임한 이 의혹 제기들이 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내 손주들까지 아이들까지 이게 내고 다 퍼뜨리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과 있는 말도 안 되는 무책임 거짓 선동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포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은 양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네?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 두 번 다시는 이 애국 진영에 발 디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나중에 지도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부탁드릴게요.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의혹하지 마시고요. 만약이라고 말 쓰지 마시고 이게 부정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그 말에 본인이 책임을 지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애국청년이 많은 유권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부정선거 옆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만 마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자들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은 후원하신 분들이잖아요.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주장하는 이 의혹, 아까 많이 다 나왔잖아요. 그 투표편지, 재검편지에 봤다는 거.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까지 챙길 수 있느냐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답은 뻔합니다. 아휴, 어쨌든 뭐, 거짓과 오랫동안 싸워오시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네, 이런, 뭐, 굉장히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울분이 나시는 모양인데, 자, 어쨌든 뭐 그런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런 주장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따져보시고 체크해 보셔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된 주장인지 좀 네,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랜 시간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아, 네, 이제 만기가 되셔서 더 자유로운 몸이 되셔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